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도 대처 방법을 몰라 애만 태우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혜원 수의학 박사와 함께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반려견이 집에 찾아오는 지인들을 물어 곤욕을 겪고 있다는 제보. 태어난 지 10개월, 스피츠 품종인 사랑이는 벌써 10차례 이상 사람을 물었습니다. 일단 사료를 주며 상태를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든 사료를 빨리 주지 않자 그새를 못 참고 달려드는데요. 원래 이렇게 심해요? 네, 저도. 근데 이렇게 간식 주는 거에는 원래 이렇게 막 물진 않는데. 아, 그래요? 처음이라. 사랑 여기? 그래서 다들 이렇게 주라고 하거든요, 저는. 네. 간식 줄할 때. 이렇게 좌절감에 바로 공격성 나타나는 애들이 사실 치료가 쉬운 애들은 아니에요. 확실히. 좌절감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얻고 싶은 걸 바로 못 얻었을 때 그냥 공격해버리는 거. 우리는 우선 공격성 테스트를 통해 사랑이의 행동 교정이 가능한 수준인지 살펴봤습니다. 얘가 뭐 얼만큼 공공장소에서 공격성을 발현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공격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거든요. 우선 시끄러운 소리에 대한 반응을 살핍니다. 다행히 소음을 두려워하지는 않네요. 다음, 지팡이로 직접 공격해보는데요.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낯선 개에 접근해도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랑이. 그런데 누군가 자신을 만지려 하자 이땐 돌변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게 나타나죠. 지금 물려고 하는 게 확실히 있구나. 가까이 가서 만지려고 하면은 얘는 딱 한 가지 상황에서만 지금 그런 공격성이 발휘돼요. 낯선 사람이 얘가 예쁘다고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다가와서 이렇게 만지려고 할 때, 이거는 사실 얘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공격성으로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사랑이의 공격성은 개선이 가능하다는 결론. 내가 주는 거야. 나 봐. 내가 주는 거야. 낯선 사람이 주는 거야. 응? 응? 그 물면 안 돼. 자, 이렇게 냄새? 이제 우선 냄새 튜브형 간식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간식도 주고 냄새도 맡게 합니다. 손? 아이, 잔다. 얼마 되지 않아 금세 말을 알아듣는 사랑이. 손? 아이, 잠깐.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해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만지면서 그 으르렁 여기 살짝 올라갔던 거. 그러나 자, 손? 으르렁. 보여주자. 손? 아니야, 으르렁. 자, 좌절감. 좌절감은 괜찮아. 인내할 수 있어. 너도 인내할 수 있어. 아직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참으면은 간식이 와. 자, 손. 근데 보셨어요? 얼굴? 또 이렇게 계속 들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빨리 먹고 싶은데 못 먹고 그냥 그 좌절감에 공격성을 발현되려고 하는데 약간 갈등이 일어난 거죠. 먹는 거와 만드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안 먹을 땐 떼고. 그렇게 한 하루에 2분씩만 해도 충분히 이게 만져져야지 좋은 게 생긴다. 그러니까 만지는 건 좋은 거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만 만지세요. 그동안 사람을 많이 물었던 건 사람들이 만지는 것을 외부의 공격으로 느꼈기 때문인데요. 사실 사랑이는 사람뿐 아니라 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얘가 느껴야 되거든요. 만져지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애들이랑 어울려 논다기보다는 조금 혼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아예 막 못 노는 건 아닌데. 근데 다른 개들이 지금 사랑이한테 많이 짖고 약간 놀이를 하는 게 있네요.
다른 개들이. 왜냐면은 개들 사이에서도 모빙이라고 해서 왕따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모빙을 정말 그 놀이방에서 계속 당하면은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물어보냐면은 얘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고프지 말아야 되고 그러고 편안해야 되잖아요. 네. 충분히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놀이방에서 못 한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못 한다던가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예민해지고 공격성이 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산책하는 과연 사랑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매일 30분이에요? 왜 사람과 개는 어울리지 못할까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디서 지냈어요? 캐시아에서. 샵에서 그 제일 늦게 제일 큰 애였어요. 아, 제일 큰 애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케이지 안에서 생활하면서 어쨌든 사회화 시기에 알아야 하는 것들을 다 못 배워버리니까. 물림 사고가 잦은 원인 중 하나는 우리의 반려견 매매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개들은 생후 2주에서 12주 사이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 많은 개들이 애완동물 가게 케이지에 갇혀 있다 보니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생후 12주, 뭐 어떤 사람은 16주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을 사회화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개들이랑 함께 놀면서 이제 배우는 어떤 사회적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놀 때 너무 세게 물면은 상대방이 아파한다, 싫어한다. 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뭐 어미견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형제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그 친한 어떤 그 무리의 다른 개를 통해서 배우는데 뭐 낯선 사람이 이제 나를 만지려고 할 때라던가 아니면은 자동차가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옆을 지나간다던가 이런 게 나한테 어떤 위협이 되지 않는다.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외부 자극들로부터 이제 뭐 크게 흥분한다던가 이런 일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독일에서는 어떨까요? 공공장소에서 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개에게 사회화 교육을 시킨 걸까요? Und denken Sie nicht dran, dass der Anton die andere stören könnte. Also einfach mit diesen Gedanken. Nein. Sind Sie nie darauf Nein, gekommen? das war nicht sehr lange. Der kommt aus dem Tierheim und hatte da schon Training gehabt. Ah, nee. Solange er sich gut benimmt, ja, wenn er natürlich dann, sagen wir mal, irgendwo Ärger machen würde, würde ich ihn ja nicht mitnehmen. Also hat er eine besondere, also in der Hundeschule hat er Ja, wir waren in der Hundeschule. Wie lange? Ja, 3 Jahre etwa und wir gehen einmal im Monat mit der Hundeschule zu einem Spaziergang hier durch den Taunus. Immer Das noch? sind immer 12, 13 Hunde, die dann auch, wenn es möglich ist, ohne Leine laufen. Und das erfordert natürlich auch, dass er, sagen wir mal, immer sozialisiert wird. Dass er also nicht da, dass die sich untereinander verstehen oder dann auch mal sagen, das will ich nicht. Ja, aber das ist an für sich wichtig. 거리에선 잘 짖지도 않는 독일의 개들. 대부분이 사회화 교육을 받은 개들이었습니다. 크롬베르크 시의 한 중산층 가정. 양치하는 소리가 요란하죠. 그런데 양치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개. Prima. Gut gemacht. Wenn Hygiene in Ordnung ist, dann ist auch das Immunsystem viel stärker und viel robuster. Und wenn sich Zahnstein bildet, wird irgendwann auch mal ein Zahn kaputt. Und dann hat der Hund einen kaputten Zahn und dann muss er in die Vollnarkose zum Zahnarzt, dann muss es da auch repariert werden. Ja, fein Gizmo.
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스테파니 씨는 브리더라 불립니다. 브리더는 개를 길러 그 개가 낳은 새끼를 판매하는 전문가를 말하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브리더를 통해 개를 삽니다. 주로 애완동물 가게에서 개를 사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문화죠. Damit ich die Erlaubnis bekomme, dass die Aoki eines Tages Puppies bekommen darf, habe ich eine Prüfung mit ihr ablegen müssen. Die Prüfung hat drei Teile insgesamt. Das ist ein Wesenstest, ein Schusstest und ein Test, der die Optik betrifft. Im Wesenstest wird im Detail dokumentiert, wie der Hund in welcher Situation reagiert. Und am Ende dieses Testes wird ein Gesamturteil getroffen. Entweder bestanden oder nicht bestanden. 기질적으로 난폭하지 않고 건강에 이상이 없어야 개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브리더 또한 개의 사육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Wenn man eine Hundezucht beginnt, muss man zunächst eine Ausbildung machen. Also ich habe eine Ausbildung gemacht und mehrere Fortbildungen. Und für diese Fortbildungen gibt es Zertifikate, die ich alle aufgehoben habe und später einreichen musste. Das ist Schritt 1. Schritt 2 ist, dass ich einen gesunden Hund habe. Der braucht erstmal Gesundheitszeugnisse. Sind seine Gelenke in Ordnung? Hat er keine Allergien? Hat er keine Erbkrankheiten? Und so weiter. Das muss ich alles von einem Tiermediziner bestätigt bekommen.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서 집을 방문해 사육 환경을 확인한 후 비로소 인가를 내줍니다. 개들의 식사 시간입니다. 우선 갖가지 과일과 채소를 넣고 달걀도 하나 풉니다. Die Eierschale liefert Calcium. Das brauchen die für ein ganzes Leben lang für ihre Knochen.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싶죠? 그런데 Die Omega-3? Ja, genau. Es ist sehr Omega-3-lastig und unterstützt auch. Jetzt in dieser Jahreszeit mache ich noch zusätzlich Hagebuttenpulver dazu. Hagebuttenpulver ist gut für das Immunsystem, das liefert sehr viel Vitamin C und wenn es so schmuddelig Wetter ist wie jetzt, dann gebe ich das ganz gern immer noch dazu. Außerdem ist Vitamin C gut für Hunde, die sehr viel Stress haben. Algen sind auch gut für die Schilddrüse. Ich habe hier 1 Kilo Rinderherz. 너무 럭셔리하다 싶기도 하지만 개의 건강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Habt ihr Hunger? Langsam. 얼마나 군침이 돌까요? 그래도 꾹 참다가 Guten Appetit. 허락이 나자 비로소 폭풍흡입. 인내심이 대단하죠? Prima. Feine Party. 밥은 깨끗하게 먹는 게 원칙입니다. 깨끗하네. 훈련 끝에 몸에 밴 습관이죠. 이처럼 개들이 규율을 잘 지키는 건 태어날 때부터 훈육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훈육은 브리더의 의무사항인데요. Also, die werden hier geboren und etwa mit 4 Wochen sind die von ihrem Immunsystem so stark, dass sie Besuch bekommen können. Und dann fangen wir schon an, im Alter von 4 Wochen mit fremden Menschen, also Besucher, Kinder, Erwachsene, alte Menschen, die Puppies schon zu trainieren. Auch wenn die Hunde dann bei dem neuen Besitzer sind, dass die Hunde nicht in Isolation sind. Also Umgebung mit Menschen außerhalb von der Familie ist wichtig. Andere Tiere, andere Hunde, die müssen das erste Jahr ganz viele Eindrücke sammeln.
개의 공격성은 대부분 생후 몇 달 안에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바로잡지 않으면 고치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때문에 브리더 제도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또 아주 어려서 입양이 되는 경우엔 개 주인이 관련 기관이나 전문 사육사에게 의뢰해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개를 예뻐하는 것만큼이나 개를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개물림 사고에 대처하는 개 선진국, 독일의 방식입니다. 월세가 3,400? 7, 80 했던 것이 그것이? 계약 안 할 거니까 비우세요. 임대료는 내가 올랐다. 바로 1년 지나자마자 20 올리더니 또 2년 지나니까 80 올리고. 사장님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냐?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보기 있으니까 네가 장사하는 거고 네가 장사하는 거고 주소도 줘야 된다. 심지어 조물 중에